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부법 제36강의 시간으로서 8.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 2.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9. 특별건축구역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가해제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입니다. 1번 가로구역 단위. 먼저 건축물의 높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라는 것은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합니다. 지표면, 지하층이 있다 하더라도 지하층은 제외하고 지표면으로부터 따지는 겁니다. 1.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에 있어서는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 공고하는 가로구역에 있어서는 가로구역이 뭐냐면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도로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도로가 쌓이면 이렇게 도로가 있는 둘러싸인 지역, 요런 지역, 도로 안에 있는 지역, 그런 구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한 단지 지역을 단위로 한 지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하고, 이 지역,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이런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하려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가로구역 단위로 해서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자,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경우에는 그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는 도로의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5자 높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로구역, 자, 이 경우에는 도로의 수평거리, 자, 도로가 기준이에요. 도로의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5배까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로가, 그래서 이 도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로가, 자, 이게 도로예요. 도로의 길이가, 이게 예를 들어서 10m라면 이쪽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자, 10 곱하기 최대 1.5니까 15m가 되는 겁니다. 이 최고 높이가. 그러니까 15m 이내로 지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다음 1조, 햇볕이죠. 햇볕. 1조권 요즘 많은 문제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큰 건물이 들어서서 햇볕이 낮에 안 들어와. 그럼 1조권 침해해서 소송도 많이 걸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서는 첫 번째, 전용 주거지역과, 자,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자, 이 안에서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어떻게 제한을 하는지, 이런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주거지역이죠.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정북 방향, 북쪽이에요. 정북 방향에 있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짓고자 하는 그 대지가 있을 거냐. 건물을 짓는 지역을 대지라고 하면, 자, 내가 짓고자 하는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어떤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자, 이런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이쪽 북쪽 방향이, 만약에 방위가 이렇다면 이쪽이 북쪽이죠. 북쪽 지역에 인접한 대지, 다른 대지가 또 있을 겁니다. 여기에 또 어떤 대지가 있으면 인접한 경계선은 하나로 나오잖아요. 그 경계선,
로부터 요 내가 짓고자 하는 이 건물 요 사이를 이렇게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북 방향을 기준으로. 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자, 정북 방향을 기준으로 높이 9m 이하. 자, 내가 지으려는 게 9m 이하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워야 돼요. 자, 이거를 높이가, 이 건물의 높이가 9m 이하라면 이게 1.5m가 된다는 얘기예요. 1.5m 이상 띄우라는 얘기예요. 최소 1.5m.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9m 이게 이하일 때. 자, 두 번째. 9m를 초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9m를 이제 초과를 했어. 이 건물의 높이가 9m를 초과한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에, 자, 건축물 부분이니까 건축물이 좀 9m, 10m도 있을 수 있고 그 옆에 또 11m, 뭐 15m를 또 세울 수도 있잖아요. 각 건축물의 높이죠. 각 건축물 각 부분 높이. 자, 건축물의 높이. 자, 각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높이, 각 부분 높이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m짜리 건축물이라면 9m를 초과했잖아요. 2분의 1 이상이 6m 이상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9m 이하인 경우에 1.5m 이상을 띄면 되지만 9m를 초과할 때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예외 규정이 나옵니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너비가 20m가 넘어요. 자, 이게 도로인데, 자, 도로입니다. 도로에 20m가 넘어요. 20m 넘는데 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자, 여기에도 대지가 있을 수 있고 건물을 질 수 있는 대지. 자, 이쪽 북쪽에도 또 다른 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인접한 상호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그 사이를 띄지 않고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건축 조례로 얼마 띄어라 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게 뭐 1m면 1m, 뭐 1m를 간격을 두고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다음 이제 정남 방향에 대한 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높이 제한 두 번째. 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두 번째로서 정남 방향입니다. 정남 방향, 남쪽이란 얘기예요. 이번에는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 아까는 전공, 내가 세우고자 하는 건물을 세우고자 하는 땅을 이 대지가 있으면 1번에서는 이 북쪽, 자, 이렇게 방위 표시를 하면 이 북쪽이잖아요. 이 북쪽 지역, 1번은 북쪽 지역을 했다면 이번에는 정남 방향이니까 남쪽에 있는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과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높이 제한이 되면, 자, 보겠습니다. 다음이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1의 규정, 정북방향 규정입니다. 조금 전에 배운 정북방향 규정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 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자, 북쪽은 해가 잘 안 들기 때문에 그 거리를 규정을 좀 세게 주지만 정남 방향은 그 높이 이하로 한다는 얘기는 해가 잘 드니까 거리를 좀 덜 뛰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좀 좁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보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남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 이 규정은 그 정북 방향 규정의 높이 범위에서 1 높이 이하로, 자,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쭉 나열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택지개발지구, 자,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자, 두 번째는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대지조성사업지구. 세 번째는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광역개발권역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네 번째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경우. 자, 그러니까 주로 국가
산업단지. 산업단지죠. 다 산업단지 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자, 도시개발구역. 여섯 번째는 정비구역인 경우. 정비구역. 일곱 번째는 정북 방향으로. 자, 정북 방향. 요 일곱 번째 중요합니다. 정북 방향으로. 뭐가 있다? 정북 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자,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정남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의 높이 제한 이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남 방향이라 정북 방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덟 번째 역시 정북 방향. 자, 정북 방향에 있는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 소유자 합의. 이런 경우에도 높이 이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번. 1번에서 정한 높이 이하로. 자, 세 번째, 이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인 경우에. 자, 공동주택. 공동주택. 자, 보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 이 기준에 적합할 거는 일반 상업지역도 아니고 중심상업지역도 아닌 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기준이냐면 기숙사를 제외합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할 것. 자, 수평거리 2배 이하. 자,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할 때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서는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쪽에 채광창이 있어요. 자, 채광창이, 창문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창문이 있는 방향에서 직각 방향으로. 자, 창문이, 이거는 이쪽 방향은 바로 대면하고 있는 것이고, 직각 방향은 90도 꺾여 있으니까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직각으로 꺾인 부분들. 자, 이렇게 직각으로 꺾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직각변은 인접대지 경계선, 이쪽에 있는 인접대지한 어떤 경계선이 있다면 이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수평거리. 여기도 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수평거리 2배 이하로 할 것. 그리고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다만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m 이상으로서 요게 1m 이상인 겁니다. 1m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요 규정 1번 규정을 정하지. 1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동주택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자, 하나의 대지, 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음.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대지인데 아파트 건물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대지 안에. 자,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자, 이 거리를 말하죠. 거리는 다음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된다. 자, 기억.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자, 채광창이 있으면 그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 자, 직각 방향. 90도입니다. 꺾인 거, 직각방향. 직각방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됩니다.
물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0.25배입니다. 자, 두 번째, 니은.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계구부, 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입니다. 주된 계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은 경우에 남쪽 방향이 북쪽 방향이 좀 높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주된 계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4배. 자,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0.4배. 자, 4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이고 낮은 건축물, 자 이번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에 이때는 낮은 건축물은 0.5배 이상 이렇게 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귿 세 번째.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의 1배 이상,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에 몇 배 이상? 1배 이상을 띄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을 네 번째입니다. 채광창, 창 넓이가 0.5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m 이상. 자, 채광창이 없고 측면, 건축물의 옆면이죠. 측면이 마주볼 때 채광창이 없는 벽면하고 이 측면이 서로 마주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몇 미터 이상? 8m 이상 띄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음 다섯 번째예요. 측면과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 자, 측면과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4m 이상 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측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채광창등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주볼 때는 위쪽이지만 요 면이죠. 요 측면. 옆에 있는 면. 이 측면과 측면이 이렇게 세웠을 때 요럴 때 요 거리는 4m 이상 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다섯 가지 그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이러한 높이 규정에 따라서 거리를 띄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있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높이 제한에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높이 제한을 네 번째,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제외. 자,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2층 이하예요. 자, 2층 이하로서 높이가 얼마 이하?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호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호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과 해제 1번. 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과 해제 1. 지정권자입니다. 누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가? 지정권자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지정 대상, 어떤 경우에 지정을 하는가? 지정 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는데 제한을 하는 경우도 지정하는 걸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 제한.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 두 번째는 자연공원, 세 번째 접도구역, 도로에 접한 지역이죠. 그리고 보전선지,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유구역 이런 것들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건축구역의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하는 면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 경관의 창출, 건설 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이것이 바로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자, 이 특별건축구역의 해제, 어떻게 또 해제가 되는가? 그 특별건축구역의 해제를 보면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 신청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첫 번째, 지정 신청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지정 신청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고, 두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받긴 받았는데 거짓, 부정, 이러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자, 5년 이내에 건축물 착공이 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지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자, 네 번째는 시정이 불가능해. 시정을 할 수 없어. 그런 경우에도 역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과 해제를 알아봤고, 이번에는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자, 첫째, 지정을 신청을 해야겠죠. 지정해달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냐면, 지정 신청 기간이 특별건축구역에 지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시공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지정 신청 기간은 뭐냐면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기관이 어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정 대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공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 신청 기관이 그 중앙행정기관,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누구에게 신청을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에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고, 자, 이 지정 신청 기관이 시군구청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인 경우에는 누구에게 신청한다?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신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청. 네, 지정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그렇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국장 또는 특광도지사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자,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건축해야 돼. 건축위원회 심의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국장은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정 신청 기관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시하고 송부가 있어요. 고시, 송부. 고시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 관보, 시도지사는 공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보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장 또는 특광도지사는 지정 신청 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보내준다는 얘기죠.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정하거나 지정 변경을 하거나, 자, 지정하거나 변경. 이거의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는가? 지정하거나 지정 변경의 효과는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렇게 특별건축구역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36강 시간이었고 8. 건축물의 높이 제한 9.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